네, 여러분들 오늘 2차 2교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제 문제 푸느라고 이제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2차 2교시 그 출제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2차 2교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과 세법 문제를 푸셨는데, 공시법 중에서는 이제 지적법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등기법 5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변별력이 없는, 손댈 수 없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세법 정석진 선생, 하원진 선생 의견을 종합한다면은 세법의 경우에는 6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생소한 형태로 느껴졌을 거다. 자, 그렇다면은 지적법 3개, 등기법 5개, 그 다음에 세법 6개. 자,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 자, 수험생인 내 입장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 자, 이번 시험의 만점은 6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5점. 그렇지만은 내가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실수하는 문제가 꽤 여럿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 60점을 넘지 못하는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2차 2교시에서, 자, 부족한 점수는 2차 1교시에서 여유 있는 점수를 끌어다가 메꾸는 방식으로, 자, 보통은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시험은 2차 2교시답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적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그 다음에 등기법과 세법은 좀 깐깐한 문제 반,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 반 정도로요. 자, 늘상 출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적법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측량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았을 때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측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사업으로, 자, 틀리는 것은 지적, 제조사 사업. 자, 요게 5번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다. 이제 공장용지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가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자, 4번은 뭐 흠잡을 데 없는 지문입니다. 자, 요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토지 면적을 측정한 값이 요거 145.450이 나왔네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이 얼마겠느냐? 요거, 자, 145.4까지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뒤에, 바로 뒤에 오자가 있죠. 그래서 5로 딱 떨어질 때는 5 앞에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요, 자, 5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에, 자, 대지권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등록상은 보통, 자, 2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자, 늘상 알고 있는 중요한 테마거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 자, 요겁니다. 자, 소유자는, 네, 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4개의 대장에만 등록하고요. 자, 지적 도면의 번호는 여기 없습니다. 지적 도면에 있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등록상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6번에, 자,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거 우리 뭐 늘상 봐왔던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정답은 3번. 자, 7일과 15일이죠. 그죠? 7일과 15일. 자, 우리가 늘상 이제 연습해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자, 6번 문제도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소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7번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요게요, 요게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면은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되겠지만 정답이 요게 지적 삼각 보조점이거든요. 자, 보조점인 경우에는 요 소관청에 가야죠. 자, 정답 3번. 자, 이거는 이제 이 도면을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자,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이 경우 확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거 축척 변경 우리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테마이긴 한데 이 문제는 생소하시죠? 자, 이건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9월 동영 모의고사에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문제이긴 하나 드리면서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꼭 공부를 해서 가시라. 그렇게 그 연습했던 문제는 아니고요. 변별력 없는 문제였다. 우리가 늘상 공부하던 범위 안에서 벗어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리셨을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우리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모두 골라라. 정답 2번이거든요. 요거 니은하고 디귿이요. 자, 요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리을은 틀렸습니다. 리을은 7일이 아니고 이제 5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자, 리을 지문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해석이 될 텐데 이 기억이 문제가 될 겁니다. 기억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떤 걸 답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문제일 텐데 자, 뭐 저는 이 문제 여러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냥 분석을 해버렸습니다. 요 기억 지문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잠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 9번 문제, 앞서 8번 문제도요. 요 8번 문제도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고 9번 문제도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인데 변별력 없는 문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늘상 연습했던 그 출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자,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이건 정답이 2번인데요. 이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공부하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이제 설치할 기준점의 개수에 따라서 측량 기간을 더 줘야죠. 그죠? 15점 이하일 때는 자, 5일에다가 4일을 더 줘야 되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자, 초과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지문입니다. 자, 이건 출제되었던 문제와 이제 패턴이 아주 동일합니다. 자, 축척 변경 또 나왔죠. 근데 자, 못 푸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겁니다. 축척 변경에 관련해서 자, 이 문제 유형은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고 또 우리가 늘상 공부하는 축척 변경 범위 안에 있지도 않았고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 풀지 못했을 거다. 자, 12번.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틀리는 것은 이건 정답 1번이고요. 이건 이제 큰 문제 없었죠? 이렇게. 그래서 자, 지적법은요. 한 3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한 4문제 정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는 내가 공부한 범위 안에서 손댈 수 없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 자, 만약에 자, 이번 시험에서 자, 가답안 채점 결과 합격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은 다행인 거고 자, 그러나 이제 내가 목표한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자, 내년에 제가 재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은요. 어떤 생각을 꼭 하셔야 되냐면은 자, 지적법에서 자, 오늘 이제 풀지 못했던 문제가 이 정도 있었잖아요. 이 정도 있었는데 내가 저 문제를 공략하지 못해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부의 범위를 좀 더 넓고 깊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요 출제 분석을 잘 못하신 겁니다. 이 풀 수 없는 이 변별력 없는 문제를 제끼고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내가 혹시나 자,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건 없는지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모자라는 점수를 얻은 건 아닌지 이제 그 점을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이 절대평가 시험 제도로 운영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공부의 범위를 넓히고 깊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험은 아니거든요. 실수를 줄이면은 합격 점수가 충분히 나오는 그런 시험이다. 자, 이 생각을 이제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기법은 또 등기법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머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 손을 댈 수 없으실 거다. 자, 13번 문제 이제 틀린 것을 고르는데 자, 2번 이 문제는 좀 평이하죠. 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학교 명의로 등기는 불가능하거든요. 학교, 태아, 민법상 조합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이 문제는 평이합니다. 자, 14번 문제. 등기할 수 없는 것을 자, 모두 골라라.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요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등기한 권리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리는 것은 정답 3번인데 요거 못 푸셨죠? 이거는 손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변별력 없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어 합격자 수를 조절한다면 그냥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기출문제 반열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나중에 또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냥 틀려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을 자, 모두 골라라 했는데 이 토지 변경 등기가 이게 부동산 변경 등기이기 때문에 대장을 제출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자,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는 요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의 것도 등기 권리자의 것도 모두 제출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 디귿 리를 좀 생소하시죠? 자, 디귿에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그 공정증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인감증명을 또 제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디귿까지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귿 지문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죠? 자, 기출지문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 지문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변별력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 조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풀지 못했을 문제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공정증서에 관련된 지문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조합형의 요령으로 자, 나는 정답을 찾았다 하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잘 푸신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자, 용의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여기에 두 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 이런 것들은 작성하지 않는다. 5개 이상일 때요. 5개 이상일 때 이 담보 목록, 전세 목록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하거든요. 자,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8번에 등기관이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리는 것은 요거 여러분들이 못 푸셨을 텐데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 기록에 기록한다. 주민번호까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이건 아주 지엽적인데 여러분들이 미처 연습하지 못했던 지문입니다. 자, 정답은 1번. 틀렸습니다. 이거 그러나 자, 2번, 3번, 4번, 5번이 그럭저럭 해석이 되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2, 3, 4, 5가 옳은 지문이니 1번 지문이 어딘가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역추적해서 이제 정답을 찾을 수는 있으나 자, 그렇게까지 해서 자, 그렇게까지 해야 자, 우리 시험 합격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저는 그냥 변별력 없는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5문제 중 1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리는 것은 자, 이거는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옳거든요. 우리가 늘상 공부한 지문입니다. 자, 5번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한다고 가등기까지 말소하지는 않거든요. 가등기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옳죠. 자, 20번에 자, 이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2번. 이의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죠. 등기소에. 그래서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제기를 하나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죠. 그래서 자, 2번이 틀렸습니다. 21번에 29조 2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29조 2호요. 그래서 요거는요. 니은, 디귿, 리을.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2번에 자,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리는 것은 이거 얼핏 봐서는요. 첫눈에 만났을 때는 되게 빡빡하고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틀리는 것은 했을 때 5번에 가보십시오. 자, 집합건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 부분 취득자가 이전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보존 등기하는 거다. 보존 등기하는 거다. 자, 이 지문은 좀 흔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으셨다면은 해석이 안 되는 변별력 없는 지문들이 자, 군데군데 있다 하더라도 자, 정답 찾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다. 정답 5번. 그다음에 23번. 자,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리는 것은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 확인에 의해서 자, 이 증명하는 자는 보존할 수 있다. 이거 뭐 유명한 얘기죠, 뭐. 이 군수, 이 토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건물. 토지가 아니라 건물. 그래서 자, 3번은 이제 큰 문제가 없었고요. 23번 문제는 자, 그다음에 24번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이 등기필 정보 생긴 모습은요. 자, 우리 교재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 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50개하고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생긴 모습을 이렇게 서술한 건데 잘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나머지는 틀렸는데 자, 요거 마지막 문제니까 틀린 부분 체크해 볼까요? 자,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에 등기필 정보는 본인에게 통지가 된다. 그게 아니고요.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는 제공해야죠. 그다음에 4번에 등기 권리자 김영희의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 김영희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죠. 누구에게도.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등기 명인의 포괄 승계인은 등기필 정보 실효 신고를 할 수가 없다. 뭐 포괄 승계인이나 본인이나 동일인이잖아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뭐 분실하거나 하면요, 요 실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 5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만나지 못했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변별력 없는 지문이다. 자, 정답은 1번이다. 자, 이번 시험은 자, 이런 분위기로, 이런 느낌으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제 다행히 좋은 점수를 얻은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좀 못 미치는 점수를 얻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시 분발하시면 되죠. 다만 이제 다시 재도전 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변별력 없는 문제를 내가 공략하지 못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우리 방문각 정규 과정 이제 11월 셋째 주부터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때 제가 첫 시간에 요 출제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출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래야 이제 내년도 공부 계획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각 정규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자,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이든 그렇지 못했던 분이든 아무튼 자, 이번 시험 보시라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푹 쉬시고 자, 충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